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장 등록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에서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여기서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됩니다. 2번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죠. 없다니까 X가 되겠죠. 개업공에서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에서의 인장은 소속공에서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X.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인에 사용한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에서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여기 이제 7번까지가 전부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는 어떻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되고,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고용인 고용신고 시에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 등록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인장 등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소속공에서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동그라미. 소속공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X.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여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X가 되는 거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X. 가름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 이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여기 이제 분사무소 소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X가 되겠죠. 여기 위하고 이제 똑같은 지문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는 거지 분사무소 소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고 18번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들어가면은 X가 되겠죠. 분사무소에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는 아니죠.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X.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20번부터 24번까지가 전부 다 뭡니까?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가름한다. 즉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다가 등록관청이 어떻게 그냥 갖다 패대기 치면은 이 자체가 인장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개업공에서가 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 1부터 7일 7일이면 맞는 거죠. 동그라미.
등록화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개업공에서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이 아니라 7일, 그래서 X가 되고, 소속공인사가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이 아니라 7일이 되겠죠.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5번부터 31번까지는 전부 다 개업공인사가 등록할 인장을 변경을 했을 때는 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요거 갖고 전부 다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7일로 해서 맞는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일로 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27회 시험, 28회 시험, 29회 시험, 30회 시험, 31회 시험. 그러면 이번 시험도 한 지문은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2번 소속공인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인에 사용한 경우 여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소속공인사니까 자격정지처분사유지 업무정지처분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인의 소속공인사가 소속공인사입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30회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이 나오고 31회 시험에서는 맞는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똑같은 내용을 갖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1번까지 33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입니다. 이 휴업과 폐업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1번 개업공에서는 1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X가 되겠죠. 1월이 아니라 3월이 되고 휴업을 한 때는이 아니라 휴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2번 개업공에서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 X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동그라미.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를 합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휴업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에서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세의 종별 나누는 법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사가 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모든 개업공인사가 다 휴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9번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폐업기간. 이 폐업기간이라는 개념은 없죠. 폐업은 영영 그만두는 거니까 휴업기간은 있을 수 있는데 폐업기간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휴업기간은 맞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폐업기간 때문에 X가 됩니다. 개업공인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3월을 초과하는 이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시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등록증 원본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로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한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죠. 없다니까는 X가 됩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이미 등록증이 등록관청에 가 있으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X. 등록증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15번하고 16번은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이라는 유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겠죠. 그래서 X.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취약을 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동그라미. 질병 유형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3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X.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렇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3월을 초과한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하자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가 되겠죠. 5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되게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X.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등록관청이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휴업은 잠시 쉬는 거니까 간판 철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분사무소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X. 1개월 이내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 시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폐업 신고 시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X. 여기 분사무소니까 등록증이 아니라 뭡니까? 신고 확인서가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6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X. 국토부 장관이 그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규정을 하는데 요거는 권장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에 들은 서식 사용해야 한다. X. 권장사항이 된다고 했죠.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여러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 종목에 중개상물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목에 공개하는 것은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얘기지 일반 중개계약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매수의 일반 중개계약서는 여기서는 매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매수리 일반 중위계약서는 매수니까 희망지역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리 일반 중위계약서는 매수리입니다. 취득 희망가격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수리 일반 중위계약서는 매수니까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이거 기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리를 받았다는 거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일반 중위계약서 전속 중위계약서 서식의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일표는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일반 중위계약서 전속 중위계약서의 서식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일반 중위계약서 전속 중위계약서 서식에 개업공에서의 중개업무 처리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는 공통기재사항이다. X가 되겠죠. 2주일이 1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전속 중위계약 얘기지 일반 중위계약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일반 중위계약서와 전속 중위계약서의 서식에 중개성을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일반 중위계약서와 전속 중위계약서 서식에 개업공예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은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반 중위계약서를 살펴봤고 전속 중위계약입니다. 전속 중위계약에서 1번 특정한 개업공예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예사 내에 중개사무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위계약이다. 맞는 거죠. 갑과 을의 전속 중위계약은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전속 중위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위계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동그라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 중위계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동그라미. 전속 중위계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동그라미. 당사자 간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위계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갑과 을이 전속 중위계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 중위계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가 전부 다 뭡니까? 전속 중위계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0일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32회 시험에 나오면 되겠죠. 9번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에서는 당해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년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당해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가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서를 5년 동안, 5년이 아니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을이 갑과의 전속 중위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니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속 중위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된다? 3년을 보관해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나온 겁니다. 전속 중위계약서는 개업공예시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전속 중위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한 정보를 부동산거래 종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2주 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7일 이내가 되겠죠.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예사가 부동산거래 종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X. 임차인의 성명은 권리자의 인적사항이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예사는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을은 임차인 병의 성명 공개해야 한다. X. 임차인의 성명이니까 권리자의 인적사항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을은 저당권자 정의 주소 공개해야 한다. X. 그 다음에 권리자의 인적사항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전속 중위계약을 체결한 을은
이 X부동산의 공시지가 공개해야 한다. X. 여기서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을은 X부동산에 관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제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해야 한다. X. 권리제의 인적사항이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는 부동산거래 종망에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제의, 주소, 성명 공개해야 한다. X. 권리제의, 주소, 성명, 권리제의 인적사항이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의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포함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공개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공개사항에서 이제 전부 다 이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개사항에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이제 되죠. 권리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고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개업공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인이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종목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하지 말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물의 공시지가 공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속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기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에서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에게 위약금 지불의 의무를 진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일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일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1일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에서는 2주일의 1일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 27, 29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가 되겠죠. 의해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속중개계약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종목입니다. 이 부동산거래 종목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어디다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관청이나 시도의사로 바꾸면 틀리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부동산거래 종목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여기 개업공개사 상호간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일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동그라미. 부동산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거래 종목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개사의 수가 몇 명?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몇 명, 32 이상의 개업공회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요건 첫 번째가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는 공인인증회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인증회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죠. 4번을 제출하는 겁니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X. 14일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이 3월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3월이 맞는 거죠.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12번부터 해갖고 16번까지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됩니까? 이게 3월이 되겠죠.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전부 다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상물의 정보,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할 수 있다니까 X가 되겠죠. 반드시 개업공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사실대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종목에 중개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회사는 개업공회사가 거짓으로 공개했죠. 이랬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되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가 되겠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회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회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를 개업공회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업공회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공개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뭡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사실대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이 되겠죠.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망 해산은 청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유불문하고 무조건 X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목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X가 된다고 했죠.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부동산 거래 종목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종목이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종목을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니까 동그라미가 됩니다. 거래정보 부동산 거래 종목이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종목을 운영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요거에 대한 건데, 특히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월? 1년이 되겠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종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 내용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여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유식한 말로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되겠죠. 공인중개사법령 전체 중에서 반의사 불벌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개업공에서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제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더라. 중개상물의 중대한 하자, 이건 비밀이 아니죠.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중개보존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동그라미.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1번. 개업공에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업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X가 되겠죠. 여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지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업공에서는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이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불응입니다.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X.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X. 설명을 해야 되고,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주면 되고, 이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해줘야 되는 조세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확인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까지 살펴봤고, 12번. 토지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중개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등기부상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을 설명해주면 의무를 다한 것이고,
현재의 채무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채무액도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이제 1999년 3월 31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가 왜 판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고 14번 개업공예사 갑은 상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면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중개성물 확인설명서 4번은 개업공예사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년 보존하는 거 맞습니다. 개업공예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죠. 그래서 X. 개업공예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년 동그라미. 개업공예사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존할 기간은 5년이다. 5년 X가 되겠죠. 3년입니다. 개업공예사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죠. X. 개업공예사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 갑은 작성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예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예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X. 방해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예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란 소속공예사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예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X. 여기서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는 거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고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예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란 소속공예사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예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예사 중 1인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 X. 공동중개를 했을 때는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예사가 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2명의 개업공예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예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X.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예사가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당해 중개기란 소속공예사에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예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X가 되겠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요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개업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이 과태료, 나머지 위반했을 때 즉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예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속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예사가 위반했을 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개사물 확인설명 의무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나왔던 이 지문들이 그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32회 시험도 이 틀 안에서 전부 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이 읽어보시면은 32회 시험에서 평소에 많이 읽어봤던 이런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즉 공부를 조금 하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